네, 실력과 명성을 갖춘 좋은 의사를 만나는 시간, 바로 굿 닥터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류마티스 6번째 시간인데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 관절염의 차이점 무엇이냐? 바로 이런 내용을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네, 굿 닥터스 류마티스 관절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류마티스내과 김근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 길 오셨습니다. 아, 예. 네, 부산에서 여기까지 한 3시간 걸리시죠? 2시간 40분. 2시간 40분 예. 여기까지. 그래서 하여튼 그 좋은 말씀 해주시려면 먼 길 오셨는데 저희가 하여튼 뭐 좋은 내용들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 관절염의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네. 골 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렇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발병하는 연령대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골 관절염은 많이 오래 써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주로 고령에서 발생을 하고,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것보다는 조금 젊은 연령층대, 30에서 50대에서 잘 발생을 합니다. 예. 뼈끼리 만나는 부위를 관절이라 하고요. 예. 그 관절이 움직이는데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연골이 그렇죠. 앞에 붙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막이 하나 있습니다. 활막이라는 예. 막이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관절 구조를 이루고 있고, 예. 골관절염에서는 이러한 관절 내에 있는 주로 연골이 닳아서 마모가 되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요. 뼈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통증도 유발이 되고 움직임에도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비정상적인 자가 면역 반응이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활막에 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자꾸만 염증을 유발하고 예. 그것 때문에 활막이 부어오릅니다. 예. 그래서 부어오른 활막을 판누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관절을 파괴하는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에는 관절이 파괴가 되고 예.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지금 말씀하신 의학적인 차이점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고, 또 우리 환자분께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 증상적인 차이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관절이 아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두 질환에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네. 마디마디가 아프고 쑤시고 많이 사용하면 더 아프고, 그다음에 관절을 눌렀을 때 아픈 것을 압통이라고 하는데 두 질환 다 압통이 나타납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관절이 말랑말랑하게 부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 부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좀 더 특징적으로 네. 관찰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자고 나서 관절을 움직이려고 하면 관절이 뻣뻣해서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네.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증상을 조조광직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런 조조광직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보통 1시간 넘어서 지속이 되고 예. 골관절염에서는 한 2, 30분 정도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지고. 예. 호전이 됩니다. 관절염이 발생하는 부위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 사진에서 보면 골관절염에서는 손 끄트머리 마디가 잘 침범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변형이 그쪽으로 잘 오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몸통에 가까운 쪽, 근위지 관절이나 중수지 관절. 가운데 매듭. 그렇죠. 예, 예를 들자면. 손가락과 손등이 만나는 중수지 관절, 예. 손목 관절 이런 쪽에 잘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럼 이제 그 이 병원에 가서 검사상으로도 차이점을 좀 저희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검사상에는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혈액 검사를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류마티스 인자와 같은 자가 항체가 양성 소견을 흔히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의 염증 상태를 반영하는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골관절염에서는 대부분의 혈액 검사가 정상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예. 그다음 엑스레이 소견에서도 좀 차이가 나타나는데 예. 사진을 보시면 골관절염에서는 관절 내에 있는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있는 뼈가 밖으로 삐져 나오는데 그런 것을 골극이라고 하죠. 예. 이게 이제 골관절염의
큰 특징이고요. 네. 그다음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활막에 염증이 쌓이게 되고 예. 거기에서 관절을 파괴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네. 관절을 깔아먹는 듯한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증상과 원인도 좀씩 틀린데 네. 이제 그렇다면 치료 방법도 좀 차별화를 둬야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비약물 치료에는 오늘 이 방송과 같이 환자분들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포함이 되고요. 예. 그다음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다음에 수술적인 치료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약물 치료는 보조 치료입니다. 예. 주된 치료는 약물 치료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때는 관절뿐만 아니라 전신을 다 침범을 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장난 면역 시스템을 약물로서 다스려주는 것이 필수적이죠. 네. 그래서 사용되는 약제를 보면 스테로이드 제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이런 약제들은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완화제라고 하는데 예. 그것이 주된 치료이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가 개발이 되었는데 예. 이런 생물학적 제제는 기존의 치료제보다는 매우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도 류마티스 치료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새롭고 훌륭한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라고 그렇군요. 생각할 수가 예.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골 관절염의 또 치료 방법도 제가 궁금합니다. 예, 골관절염은 주된 치료 목표가 통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통소염제 계통이 많이 사용이 되고 예. 대표적인 게 아세트아미노펜, 흔히 말하는 타이레놀이죠. 그다음에 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그런 약제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 네. 약제를 쓰고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되면 이제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뭐 가파른 등산이나 달리기나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네. 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네. 피하는 것이 좋고 내려올 때가 더 심하게 그렇죠. 우려가나요? 내려올 등산할 때 네. 손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렇고. 가벼운 뭐 걷기라든지 뭐 수영, 자전거 그런 유산소 운동이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절 증상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네.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운동이나 음식, 그다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이 좀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이 또 굉장히 희망을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또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또 전해 주신다면. 음식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그런 그렇죠. 내용입니다. 예.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네. 근데 두 질환에서 모두 정답은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예. 가리지 말고 잘 드시고요. 근데 골관절염에서는 연세가 드신 분들,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만성적인 염증 그리고 일부 약제 때문에 골다공증이 동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음식을 섭취하실 때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게 뼈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